오늘은 지난 편에 이어서 미국에서 MBA를 공부하면서 제가 경험하고 느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지난번 영상을 올려놓고 나니까 가깝게 지내던 분이 영상을 보시고 제게 질문한 내용이 있었는데 MBA 부자들도 많이 오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점이 MBA 수업료 자체가 비싸요. 아이비리그의 비싼 곳을 보면 2년간 튜이션, 수업료만 넣고 보더라도 우리 돈으로 무려 2억 원을 육박하는 곳들도 있고 미국의 탑 20 MBA를 놓고 보더라도 수업료만 억 단위로 들어가요. 여기에 풀타임 MBA 경우에는 하던 생업을 내려놓고 와서 죽기 살기로 공부해야 되니까 일을 못하는 기회비용까지도 생각해야 되고요. 심지어 살면서 먹고 자고 네트워킹하고 노는 이런 비용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빈곤층은 아예 지원하는 것 자체가 힘든 곳이 MBA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학교마다 장학금 혜택들이 잘 돼 있고 그거를 받아가면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미국 토박이들 중에서 자기 주에서 주는 장학금 받아가면서 공부하는 몇몇 사례를 제외하면 장학금의 메리트는 제한적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풀타임 MBA에 들어오는 미국 학생이든 아니면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든 기본적으로 빈곤층은 아니더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주목받을 만큼의 부자들도 MBA 공부를 하러 와요. 지난 편에서 MBA로 공부하러 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던 만큼 그때 제가 5가지를 얘기했었죠. 똑같은 MBA 교육과정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실제로는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 MBA는 얼마나 부잣집 자제들이 몰려올까? 그리고 글로벌 재벌집 자제들도 찾아올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야 애초부터 회사 스폰으로 MBA를 왔었고 이미 경영학 과정은 학부 때 잘 공부하고 왔었으니까 전공으로 48학점 다 듣고 왔어요. 공부 자체의 목적보다는 현지에서 좀 더 재미난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워보고 싶다. 그리고 미국에서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었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MBA를 가봤더니 생각보다 부자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부모들이 잘 살아서 MBA를 온 경우도 있었고 본인들이 전문직이나 아니면 사업을 잘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MBA를 온 경우도 있었어요. 대신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내가 부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들은 없었지만 근데 만약 그랬으면 꼴보기 싫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처음에는 다들 친절한 미국인들처럼 대화하고 친해지고 그러면서 수업 듣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부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반감, 거부감 이런 게 덜했던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만났던 유복한 학생들을 보면은 크게 두 축으로 나눠볼 수 있었는데요. 하나의 축은 원래 집이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이 축이었고 또 다른 축은 본인이 돈 많이 주는 직장에서 일하다 왔느냐 아니냐 그 차이를 놓고 구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2x2 매트릭스로 한번 조합을 해보면 최소한 집에 돈이 많거나 아니면 내가 그동안 돈을 많이 벌었다면 좀 더 편한 마음으로 MBA에 와서 공부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만약 이 두 경우 중 어느 한쪽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오늘은 잠시 그 이야기 뒤로 미뤄두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본인이 성공해서 돈을 벌어온 경우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온 학생들 중에 이런 부류들이 좀 있었는데 본인이 대학교 다닐 때부터 그리고 학부를 졸업한 뒤에도 돈 많이 주는 직장에서 일하다가 왔거나 아니면 스타트업처럼 본인 사업을 시작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MBA에 온 경우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신기한 점은 우리가 MBA를 준비해서 갈 때는 돈 많이 버는 직장으로 아니면 좀 더 좋은 직장으로 옮겨갈 생각으로 그 빡센 GMAT을 공부하고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는 토플을 준비하고 그렇게 지원해서 인터뷰를 거치고 MBA 오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미 돈 많이 버는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도 MBA 오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저와 공부했던 친구들 중에는 미국에서 골드만삭스를 다니면서 거액의 연봉을 받다가 갑자기 그 직장을 때려치고 MBA에 온 친구가 있었어요. 뭔가 신기하잖아요. 다른 친구들은 공부 열심히 하고 MBA에 와서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를 가겠다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친구는 생각이 조금 달랐던 게 비록 골드만삭스가 돈은 많이 주지만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은 아니어서 내가 조금 더 해보고 싶은 일을 해보고 싶어서 MBA로 커리어 체인지를 하려고 온 경우였어요. 실제로 이 친구는 인베스트먼트 뱅크에서 뱅커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본인은 재무 쪽의 컨설팅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MBA에 와서도 본인이 잘하는 파이낸스 과정이랑 본인이 해보고 싶었던 스트래티지 과정들을 쭉 공부한 다음에 나중에 본인이 원하던 대로 재무 컨설팅 펌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계속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어요. 여담으로 이 친구는 MBA에 와서 같은 클래스 동기와 사귀다가 얼마 전에 결혼까지 골인했던 케이스였기 때문에 나름 일거양득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담으로 MBA에 와서 썸 타다가 사귀다가 헤어졌다가 다시 딴 사람이랑 사귀었다가 이랬던 친구들도 쭉 여러 명이 있는데 이런 얘기는 나중에 한번 풀어볼게요. 풀어보면 이제 재밌을 것 같아요. 어쨌든 본인이 고액 연봉자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때려치고 MBA에 왔던 경우에는 이미 벌어놓은 돈이 꽤 있으니까 학비나 거주비 이런 걱정 없이 본인이 그냥 예쁘고 좋은 집 살면서 좋은 차 타면서 본인이 듣고 싶은 MBA 수업들 중심으로 듣고 다녔었어요. 대신 다른 클래스메이트들이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돈 많이 주는 좋은 직장에서
이미 때려치고 왔었기 때문에 초기에 친구들이랑 그렇게 적극적으로 어울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누가 물어보면 답해주는 정도? 대신 제가 깨달았던 거는 제가 그 친구들한테 다가가서 대화하면서 얘한테 뭔가 배울 게 있네? 뭔가 들을 얘기가 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수업 과정에서 직접 도움이 되는 뭔가를 도와준다든지 그러면 그때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고 좀 더 친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니 이건 다른 모든 학생들이 비슷했어요. 본인한테 도움되는 사람들은 좀 더 만나고 싶고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당연한 일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직장은 그냥 그런데 잘 사는 부모를 만나서 편한 마음으로 MBA에 온 케이스도 있었어요. 마치 내가 태어나서 눈을 떠보니까 주위의 모든 어른들이 환하게 박수를 쳐주고 있는데 내 입에 커다란 금으로 된 숟가락이 물려져 있더라. 이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살다가 MBA를 온 친구들도 있었어요. 이 친구들의 공통적인 느낌은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클래스 시작할 때 처음 만났을 때 느낌은 그저 그런 정도? 그리 긍정적이지도 않고 자칫하면 재수없는데 이런 느낌이 살짝 아주 살짝 드는 정도의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순수하고 순진하다 때묻지 않았네 이런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기서도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은 요즘 미국 MBA는 중국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중국에서 오는 학생들은 대부분 다 자비로 오는 경우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유복하고 부자인 경우들도 생각보다 여기저기 있었어요. 그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친구가 우리가 기억할 만큼의 중국의 좋은 학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북경대, 칭화대 이런 급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학교를 나와서 그냥 중국에서 일을 하다가 제가 공부했던 MBA를 온 친구가 있었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중국 애들 중에서도 뻣뻣한 편이었고 게다가 중화사상도 꽤 있는 것 같아서 처음에 몇 마디를 나눠본 다음에는 더 이상 얘기할 일 별로 없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당연히 한 학년 클래스에 280명 정도 있었고 한 명 한 명 얘기하면서 친해하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 그런 친구까지 챙길 여력이 없죠. 대신 다른 친구들 통해서 들려오는 말로는 아버지가 중국에서 굉장히 크게 사업을 하고 계시고 무슨 무역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큰아버지가 중국 공산당의 고위 간부라 이런 얘기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쟤는 원래 그런가 보다. 집이 유복하고 큰아버지도 권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력과 권력을 다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애가 저런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첫 학기 가을쯤에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주축이 돼서 만드는 인터내셔널 라인 이런 행사를 준비하면서 조금 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면서 약간 친해지고 그러다 새로 알게 된 게 저랑 태어난 생일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생일에 서로 축하도 해주고 이런저런 얘기도 조금 더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의외로 순진한 면도 굉장히 많고 K-팝과 한국 드라마,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친구다.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중국 본토에 두고 왔던 남자친구에 대한 고민도 많이 얘기하고 미국에서 타던 차를 좋은 차로 바꿀 때 조언들도 해주고 저 역시도 수업에 대한 도움들 이래저래 주고받으면서 졸업할 때까지 잘 지냈어요. 또 다른 친구의 경우는 한국에서 왔었던 학생인데 꽤나 유복한 집 아들이었고 패밀리 비즈니스의 경우로 미국에 왔어요. 나중에 부모님 사업을 물려받고 그거를 크게 키우기 위해서 부모님께서 MBA를 보내주셨다 이러면서 왔는데 처음에는 쭈뼛거리고 그렇게 말주변이 많은 편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랑 얘기하면서 접점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닥 친하지가 않았었는데 근데 다른 공연들을 준비하다 보니까 은근히 춤 연습하는 것도 좋아하고 대화를 많이 하진 않지만 듣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말을 많이 하진 않지만 친구들 모임에도 자주 나가고 한국인 학생들의 모임에도 나오지만 미국 학생들이 하는 모임에도 항상 참여하고 굉장히 적극적인 삶을 사는 친구였어요. 다만 제 선입견 때문인지 처음에 가졌던 생각 때문에 친해지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었어요. 조금 더 일찍부터 친했으면 훨씬 많은 점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지금은 들어요. 그리고 저희 클래스에는 그런 친구는 없었는데 다른 클래스들을 보다 보면은 중동이나 아시아의 가부집 자제들이 공부하러 오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애초부터 자동차 자체도 좀처럼 보기 힘든 차들을 타고 다니고 예를 들어 포란페 같은 차들은 기본이고 코닉세그나 파가니 같이 보기 힘든 차들을 타고 다니기도 하고 그러면서 학교에 감사하다면서 졸업할 때 엄청난 기부금들을 내기도 하고 대신 제가 알던 그리고 제가 들었던 이들의 상당수는 학교에서 굉장히 소수여서 다니는 것도 조용조용 특별히 이슈 없이 다니고 학교 행사에서 마주치더라도 잠깐 인사하고 지나가는 정도였는데 어떤 학교들은 이런 사람들이 소수가 아니라 일부 이상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미국의 어떤 탑 MBA들에는 미국 백인 상류층 자제들이 특히 많이 오는 학교들이 있고요. 거기에 저 같은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이 가서 같이 수업 듣고 과제하고 하면은 말은 섞을 수 있는데 잠깐 말 걸면서 친해지는 것도 잠시이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점점 교류가 없고 대화가 없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제가 MBA 가기 전에 그 졸업생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마치 그 상류층 자제들과
학생들과 본인 같은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이 그냥 물과 기름처럼 떠다니더라,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지만 만약에 그런 느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이라면 애초부터 그런 학교들은 피하고 조금 더 잘 섞이고 어울릴 수 있는 이런 학교들을 지원하시는 게 나아요. 실제로 학생들이 MBA를 랭킹 보고 아니면 지역 보고 지원하는 경우들도 많지만 본인의 핏에 맞는, 내가 생각하는 가치랑 내가 생각하는 분위기랑 맞는 학교들이 실제로 또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비싼 돈 들여서 MBA를 지원하신다면은 미리 여기저기 물어보고 얘기도 좀 들어보고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내가 가고 싶은 학교들, 가서 공부하면 좋을 학교들 중심으로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던 두 매트릭스 중에 본인이 집도 잘 살고 내가 돈도 잘 벌고 이랬던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친구들 처음 만났을 때 느낌은 그냥 아까 얘기했던 일 잘했던 학생들처럼 본인이 일 잘하다가 MBA 왔던 그런 경우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알아가다 보니까 집조차도 잘 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공부했던 곳이 텍사스 오스틴이고 텍사스에는 굉장히 찐 부자들도 많이 살아요. 일단 땅 아래에서 기름도 펑펑 터져주고 그렇게 해서 기름으로 번 돈으로 IT 사업도 많이 밀어주고 스타트업도 밀어주고 학교 재정 자체도 튼실하다 보니까 스타트업에 적극 투자하다 보니 그렇게 또 성공하는 스타트업들이 생기죠.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공부하던 때 기준으로는 미국 스타트업이 상당히 활성화된 지역들 중에 오스틴이 있었어요. 그리고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 중에도 이미 스타트업으로 성공해서 돈과 성공을 거머쥐었던 친구들이 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 중에는 좀 더 MBA에서 체계적으로 공부하면서 비즈니스 케이스에 대한 이해도 하면서도 휴먼 네트워킹도 해보고 스타트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수님들과도 좀 더 친한 관계를 만들면서 나중에 졸업해서 조금 더 스타트업을 크게 키워보겠다 이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한 가지 신기했던 점은 미국에서도 한국처럼 스타트업의 성공률이 그리 높지 않아요. 통계를 따져보면 한 3, 4%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펀딩 받는 것도 쉽지 않고 엔젤 투자자를 만나는 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인의 사비를 털어서 스타트업에 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걸 부트스트랩이라고 하죠. 스스로 신발끈을 묶는다는 컨셉이에요. 이런 경우엔 집이 유복한 친구들이 사업을 하면서 집에 도움을 많이 받고 그래서 사업도 두어 차례 말아먹다가 빵 뜨는 스타트업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젊지만 굉장히 큰 뜻을 품고 있는 이 친구들이 나중에 미국의 차세대 리더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주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대기업 자제들도 종종 미국 MBA에 오곤 하는데 이럴 때 같은 클래스로 들어가면 생각보다 꿀도움들을 받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케바케겠지만요. 아무래도 재벌가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같은 동문들 중에 나중에 인재다 싶은 사람들이랑 같이 일해볼 수도 있고 또 어느 나라로 해외 진출할 때도 거기에 있는 동문들에게 도움받을 경우들이 있으니까 제가 들었던 재벌갓집 자제들 중에 상당수가 학교에서 친절하고 온건하게 지내면서 학생들이랑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학교에서 저보다 몇 년 전에 왔던 선배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재벌가 자녀들이 나중에 기업 경영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슈의 중심에 서면서 도매금으로 그 학교까지 모두 욕먹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특정 학교를 지칭하진 않겠으나 땅콩 회항 이슈로 얼룩졌던 모 기업의 경우 미국 서부에 있는 특정 학교와 관련이 되면서 그 동문들의 깊은 한숨 소리를 듣기도 했었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느새 또 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새로운 얘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혹시나 듣고 싶으신 얘기 있으면 댓글이나 메일로 한번 말씀을 주세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